9회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인천 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2월과 3월 연이어 출판 기념회를 계획하는 등 대외 활동 보폭을 넓히는 중입니다. 박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나설 경우 공석이 될 인천 연수갑도 주목해야 합니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박 의원 지역구 보궐선거에 나설 경우 인천시장을 둘러싼 당내 교통정리 의미까지 갖게 됩니다. 인천 지역 정가에선 박찬대 의원이 박남춘 전 시장에게 연수갑 지역구를 내주는 대신 박 전 시장의 조직을 흡수해 인천시장 선거를 준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운데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을 구도가 흥미롭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과 계양을 원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맞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송 대표가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양보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송 대표가 계양을에 출마하는 건 적어도 명분 측면에선 김 대변인에게 앞섰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송 대표의 정치 복귀에는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지방선거의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최대 승부처일 것이라는 분석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동시에 여권이 주목해야 할 지역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인천입니다. 민주당 승리가 무난하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좌절했던 박찬대 의원의 인천시장 출경 여부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누가 나설지를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인천 정가의 밝은 분입니다. 인천시의원을 지낸 남궁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현철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했습니다. 자, 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네. 박찬대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 사실상 확정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인천 정가에서는? 네, 아직은 확정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출판 기념회로 몸풀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풀기라면 출마를 위한 몸풀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앙에서 국회에서도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인천 정가에서도 3월 달에 출판 기념회 일정을 잡고 조직적 기반을 확장하고 있는 모양새를 봤을 때는 인천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이제 좀 크게 참패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시장으로 지금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들을 보면 박찬대 의원이 확실하게 앞서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많은 여론조사 지표에서요. 박찬대 의원이 40.5% 압도적 1위, 그 2위를 박남춘 전 시장이 9.8% 정도로 좀 쫓고 있고, 네. 김기용 의원께서 한 5.4% 순으로 여론조사 지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천 시민들에게 실행력과 검증된 리더십에 무게를 두고 있는 후보를 고르는 시간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 유종복 시장이 나설 것이 확실시 됩니까? 지금 이분도 여러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 국민의힘에서도 뾰족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네. 쓰던 칼 다시 꺼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유종복 시장이 다시 나와야 하는 시간으로 보고 있는 정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박찬대 의원이 시장에 출마하게 되면 그 해당 지역구 지금 연수갑입니까? 네네. 인천 연수갑이 비게 되는데 여기에 박남춘 전 시장이 간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박남춘 시장의 정치의 시작에 박찬대 의원의 정치의 시작에 박남춘 시장님이 많이 기여를 하시고 두 분께서 굉장히 친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그런 논의가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섣불리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분께서는 정치적 신의가 있기 때문에 용기 있는 지혜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인천의 민주당 승리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두 분이
용기 있는 대화를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의원님, 박찬대 의원과 좀 긴밀한 사이시죠?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외모만 조금 닮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 노출을 좀 많이 자제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당대표 이제 후보로서 선거에 열정을 다 태우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볼 때 전국 17개 광역도시를 도시면서 수해 복구 현장 정말 몸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몸도 많이 상하셨고 그리고 열정을 많이 대통령 선거에 기여하면서도 오셔서 보여주기식보다 내력을 키우는 시간으로 많이 가졌던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네. 박찬대 의원님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정말로 마음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본인이 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옆에서. 네네. 그렇게 내력을 키우는 시간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일부에서는 정청래 대표 체제 이후에 당청 갈등이 좀 노출되고 있다 이런 시선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박찬대 의원 같은 입장입니까? 여러분들 당원들도 다 보셨지만 되게 아름다운 당대표 후보 경선으로 꼽히는 장면 중에 여러 장면이 보인 게 박찬대 정청래 후보 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갈등이라기보다요. 선수로서 출발을 하게 되면 주변인들이 응원을 하시면서 갈등이 조금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원팀을 만드는데 서로 용기 있는 대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친밀감을 많이 보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두 분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 걸맞는 후보들을 내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많이 대화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갈등, 앙금 없습니까? 저는 앙금 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궁영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현철 기자와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주목되는 것이 첫 번째,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에 나가느냐. 네. 그게 가장 하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지금 저희가 짚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 지역구였죠. 개항을 과연 누가 나설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가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에 나가게 되면 그 비게 되는 그 공석은 과연 누가 갈 것이냐. 이 세 가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찬대 의원 인천시장 나가는 걸로 봐야 되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하잖아요. 네, 학교 선배님입니다. 출마한다고 얘기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출마를 한다 이렇게 확언하진 않으셨는데 하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은 많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전당대회 재출마는 고심을 했습니까? 고민도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를 고민해 보니까 지금은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본인도 이제 길을 찾으시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본인의 고향 그리고 그 본인의 고향을 위해 정말 할 수 있는 인천시장으로 좀 길을 좀 확정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천은 지금 민주당 세가 강하죠. 강해졌습니다. 네. 그렇죠. 수도권에서 특히 인천하고 경기는 좀 민주당 세가 강해졌고 서울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데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나설 경우에 지금 여론조사들 좀 있습니까? 네, 일단 뉴스토마토 미디어 토마토가 했던 지난해 12월 23일 공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박찬대 의원이 이제 42.6%, 김교영 의원이 5.3%로 좀 압도적으로 앞서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후보라고 평가받는 유정복 현 인천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52.1%, 그리고 유정복 시장이 36.8% 이렇게 나오면서 오차 범위 밖에서 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걸 보면 이제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했던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이걸 보면 여기서는 이제 박찬대 의원이
9.5% 민주당 내에서 2위를 박남춘 전 시장이 기록했습니다. 9.8%. 그리고 이제 양자 대결을 놓고 보면 박찬대 의원이 51.2%, 그리고 유정복 시장이 31.1%. 여기서도 박찬대 의원이 결국은 과반 이상 득표하는 것으로 오차범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흐름은 좀 비슷하네요. 당내 적합도에서도 박찬대 의원이 확실하게 앞서고, 그리고 가상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박찬대 의원이 지금 출마로 마음이 기울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그러면 인천 계양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 지역이 원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현 소나무당 대표죠. 여기에서 내리 5선인가 했나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직후 있었던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이 지역에 나서서 당선이 됐고, 네. 그리고 재선을 했고, 그다음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지역구란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들 누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가장 뜨거운 후보는 대통령실 대변인인 김남준 대변인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원래 이 지역의 맹주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빅게임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경선이 벌어지면 굉장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경선을 하려면 지금 어쨌든 당적이 틀리기 때문에 당적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사람의 체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전 교통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중론인데, 두 사람의 각각의 장점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김남준 대변인은 지금 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만큼 그 프리미엄이 상당한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최근에도 제가 그 측근들을 만났는데 네. 여전히 이미 그 계양구 내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조직이 아직은 좀 탄탄해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5선을 지냈으니 뭐 터줏대감으로 불릴만 한데, 대통령 의중은 어느 쪽에 실려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난 크리스마스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 본인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있는 교회를 방문을 했을 때 대통령실 관계자 2명이 동행을 했거든요. 네네. 한 명이 이제 김남준 대변인, 그리고 한 명이 이제 김광 행정관인데, 이 김광 행정관은 계양구청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 2명에게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 이미 지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과의 합당 또는 민주당으로의 다시 재입당이 불발되면 송영길 전 대표 소나무당을 걸고 또는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실제로 그 제가 만났던 계양구 내에 그 송영길 후보 지지자 쪽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송영길 대표가 조금 김남준 대변인한테 양보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 본인이 이 지역구를 양보하고 나서 본인이 겪은 고초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제 현재도 재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땐 조금 욕심을 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만큼 송영길 대표 자신도 좀 고심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송영길 대표가 본인의 고향인 호남 쪽으로 내려가서 정치 인생을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는 것 호남에 같습니다. 대해서는 선을 딱 끊던데요. 국회 재입성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가장 강력한. 그 국회 재입성은 맞는데 이제 그 호남 지역의 지방선거 구도를 봤을 때도 비는 선거구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그런 쪽으로라도 국회 입성할 길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본인의 의지는 겉으로는 말씀하셨던 거로 저런 계양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5선을 했으니 당연히 조직세나 지지세가 만만치는 않겠지만 지역구가 소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물려줬으니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이것도 참 웃긴 논리 같은데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네. 지금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가 사실상 확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어디죠? 지역구가 연수갑인가요? 인천 연수갑입니다.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에는 지금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아까 박남춘 전 시장을 얘기를 하던데. 네, 제가 들은 바로는 박남춘 전 시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후보 간의 교통 정리도 되는 거고. 최근에 박남춘 전 시장을 좀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깊이 대화를 나눴는데 실제로 이번 시장 선거에 욕심을 좀 냈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네. 근데 저한테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대가 나오면 난 접어야지. 이라고 이제 말씀을 그렇게 대놓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찬대가 나온다면 난 시장은 안 나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단호하게 선을 그은 면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봤을 때 상호 간에 이미 교통 정리는 끝난 게 아닐까라고 좀 보여졌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 박남춘 시장도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택 안 중에 하나로 그 연수갑의 보궐선거 출마가 좀 유력하게 점쳐지지 않나 싶습니다. 인천 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받고 있죠. 박찬대 의원이. 그쵸. 맹성규 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맹성규 의원, 뭐 유동수 의원도 사실상 뭐 그런 것 같고요. 네, 많은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네. 김교영 의원은 계속해서 가는 겁니까? 네, 제가 그쪽 캠프 쪽에도 확인을 했을 때 본인은 끝까지 간다. 김교영 의원도 정치적 목표 중에 하나가 인천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양보를 하거나 본인이 여기서 주저앉게 되면 앞으로는 더 이상 도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본인도 총력을 다해서 네, 한번 경선 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철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만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는 코너에서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 그리고 백선희 조국 혁신당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보다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